안녕하세요. 치대생 별이입니다. 이전에 커뮤니티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수험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우선 수학 교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짠! 이게 뭐냐면 수학 교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재인지 이렇게 제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소개 내용은 교재별 특징, 그리고 교재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시기에 이런 교재들을 보면 좋은지, 그리고 저는 이 교재를 완독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추천 완독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우선 제가 개념 공부할 때 그리고 내신 기간에 활용했던 문제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학습은 말 그대로 수학 개념을 처음 학습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살며시 선행학습 혹은 예습 때도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괄호를 한번 덧붙여 볼게요. 우선 수학의 정석입니다. 이 교재는 사실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해 본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유명한 교재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과외 수업을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개념서들을 많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학의 정석만큼 개념 설명이 깔끔한 교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의 단점이라고 하면 다른 책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가독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책 안에서 사용하는 색상들이 대부분 채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칙칙한 느낌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글이 엄청 빽빽합니다. 다른 개념서들에 비해서. 그래서 책의 개념 설명을 읽다 보면 글이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EBS 개념 인강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강의로 일단 설명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석에 있는 설명을 줄글로 읽으니까 훨씬 읽는 게 편하더라고요. EBS 강의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평소에 EBS 강의 한 번 정도 들어보셨으면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선생님 강의 찾아가지고 그냥 개념 인강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으면서 정석이랑 같이 병행하시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원마다 끝에 연습 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연습 문제가 처음 개념 학습한 사람한테는 조금 바로 풀기 힘든 난이도예요. 솔직히 개념서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N회독을 전제로 깔고 가야 되고 처음 1회독 할 때는 유제랑 예제를 바탕으로 적당히 기본기만 다지고 오히려 라이트센 같은 유형서를 병행을 하면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이 익숙해졌을 때 다시 수학의 정석으로 돌아와가지고 연습 문제를 도전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념학습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념학습 자체는 학기 중에 하는 것보다는 방학 때 미리 선행학습 혹은 예습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저 역시도 그때 했었고 방학 동안 한두 달 정도 유형서랑 같이 병행해서 개념 확실히 끝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언급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제가 지금 수학의 정석하고 뒤에 괄호에다가 기본편이라고 해놨죠. 수학의 정석은 기본적으로 기본편과 실력편으로 두 권으로 나뉩니다. 실력편은 기본편에 비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요. 수능이랑도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걸 좀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실력편까지 보는 것도 좋지만 웬만해서 난 수능만 준비한다. 아니면 나는 일반고 내신만 준비한다. 그렇다면 굳이 실력편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표 유형서인 센수학인데요. 센수학은 사실 중고등학생 모두 한 번 정도는 풀어봤을 법한 또 하나의 국민 수학 교재죠. 너무나도 유명한 수학 교재고 이미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해서 책에 대한 소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수학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수학 공부할 때 유형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유형서란 말 그대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들을 문제들을 한꺼번에 모아놔서 집중적으로 그 유형을 훈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책이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빠른 반응 속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문제집 형태가 유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센수학이라는 교재는 내가 학습한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주면서 보다 효율적인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센수학에는 A스텝, B스텝, C스텝 이렇게 난이도별로 단계가 있습니다.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심화까지 센수학이라는 책 한 권으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센수학이 너무 시작부터 어려우면 라이트센 같은 책을 거친 후에 센수학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책 한 권에 있는 문항수도 꽤 많기 때문에 책 한 권만 봤어도 꽤 많은 공부량을 확보할 수 있고요.
물론 수능이랑은 살짝 거리가 먼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신 대비로는 많이 괜찮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정석 같은 개념서랑 만약에 병행을 할 시 정석이랑 센을 묶어서 통합 한두 달 정도 소요하면 되고요. 만약에 센만 단독으로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하루에 A스텝, B스텝 묶어서 그리고 또 하루는 C스텝 이런 식으로 스텝 단위로 크게 빨리빨리 나가야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는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방학 시간에만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재는 일품입니다. 센 출판사랑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인데 센과 유사하지만 센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제 생각에는 내신을 잘 받고 싶으면 최소한 일품까지는 봐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신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운항수는 센보단 조금 작고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학 중 말고 학기 중에 풀어도 좋다고 보고 저는 일단 일품을 학기 중에 풀었었고요. 센과 마찬가지로 수능과는 거리가 조금 멀고 내신 대비로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만약에 일품을 방학 중에 진도를 나갈 시에는 2-3주 만에 끝내야 된다고 보고 학기 중에 나간다면은 내신 대비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간고사를 4월달에 보잖아요. 그러면 3월까지는 중간고사 범위를 다 빼고 그리고 4월달엔 다른 교재로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5월달에는 또 기말 범위까지 풀고 6월달에는 또 다른 교재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적절히 진도 조절을 하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재는 블랙라벨입니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고난도 문제집이죠. 확실한 내신 1등급을 원하면 블랙라벨을 완벽하게 풀 줄 알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약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재학 중이고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러면 블랙라벨보다 조금 더 어려운 1등급 수학 같은 교재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심화 공부를 위한 책이다 보니까 개념 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라벨을 보게 되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개념 학습이 완전히 잘 돼 있는 전제하에 나는 1등급을 노려볼 만한 상태이다. 그럴 때만 푸는 게 제일 좋겠죠. 마찬가지로 수능보다는 내신 대비에 조금 더 적합한 교재이고요. 방학 중에 만약에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학기 중 내신 대비로 활용할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품 같은 교재로 3월달에 끝내고 4월달은 블랙라벨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엔 블랙라벨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 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학기 중에 이걸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방학 때 미리 예습하는 개념으로 블랙라벨을 열심히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풀고 공부를 하고 개학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히스토리입니다. 꽤 유명한 기출문제집이죠. 내신 대비를 하는데 블랙라벨은 너무 어렵고 과한 느낌이라면 차선책으로 선택해도 좋을 책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문항수 그리고 내신과 모의고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그런 책이죠. 진도는 그냥 학기 중에 상시 계속 꾸준히 풀어나가는 문제집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개념학습과 내신 기간 때 제가 했던 공부를 요약을 하자면 방학을 2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방학 첫 한 달을 정석 개념 그리고 센 유형서 병행 그리고 방학의 남은 한 달을 블랙라벨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일품과 자히스토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방학이 막 2달처럼 길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상황을 적절히 잘 고려를 해서 자기만의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수능 대비를 하면서 제가 봤던 교재들입니다. 아무래도 수험생활을 3년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말할 게 많지 않나 싶어요. 제가 수능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수학 책은 지금은 은퇴하신 인강 선생님인 신승범 선생님의 인강 강의 교재였고요. 거기 뒤에 딸려있던 고쟁이라는 문제집이 꽤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파는 고쟁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고3 때는 현우진 선생님 커리큘럼을 탔었는데 그때는 이제 뉴런과 드릴을 인강으로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걸 들으니까 나도 들어야 되나 싶어서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따라 들었던 거고 사실 현우진 선생님의 명성에 비해서 제가 그 강의를 활용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뉴런 강의를 들었어가지고 강의에서 제가 얻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뉴런 강의 자체가 어느 정도 기반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지 효과가 좋은 강의인 것 같고 최소한 센 수학 모든 문제는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정도의 베이스는 잘 갖춰진 사람이라면 뉴런 강의 들으면서 자기가 얻을 거 잘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릴도 이쯤 되면 이제 킬러 데뷔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냥 어중간한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풀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분 커리를 탔긴 탔지만 수험 생활이 있어서 제가 뭐 아주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냥 이제 고3이 되어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남들 다 뉴런 들으니까 나도 뉴런 드릴 들어야 되나 라는 어중간한 마음으로 절대 이제 들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땐 별로 효율적인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 잘 되어 있고, 나는 수능 실전 감각도 기르고 싶고, 좀 더 수능적인 개념을 키우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풀이를 배우고 싶고, 그런 분인 경우에는 뉴런과 드릴을 들으면 얻을 게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어삼쉬사라는 책인데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의 줄임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승범 선생님 커리를 타면서 저도 알게 되었던 책인데, 킬러보다는 비킬러, 준킬러 문제들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기출 공부 중에서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부를 한번 1회독을 다 마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출 공부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문제풀이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몸풀기용으로 풀면 좋은 책이고요. 시간을 너무 오래 잡지 말고 최대한 빨리빨리 끝내는 목표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대략 50문제 정도로 잡고 그렇게 진도를 쭉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교재입니다. 수학의 체감 연계율은 비록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계교재는 반드시 풀어야 되죠. 어삼시사랑 마찬가지로 킬러 제외하고 기출 1회독이 끝난 상태에서 푸는 것이 좋고요. 특히 기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으면 따로 체크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때 만약에 내가 기출이랑 다른지 안 다른지를 알고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기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머릿속에 이미 좀 충분히 들어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리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계교재 같은 경우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로 빨리 끝내는 게 좋냐면 수특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한 권씩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그걸 권당 일주일 컷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고요. 수능 완성은 그거보다는 문제가 조금 더 많고 뒤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딸려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한 권당 2-3주? 근데 뭐 어차피 한 권이잖아요, 수화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수특 수완 둘 다 합해서 한 3주 컷, 각각 3주 정도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각종 인강 선생님들 강의 교재입니다. 제가 크게 기억에 남는 거는 한석원 선생님의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교재와 그리고 이창무 선생님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교재예요. 제가 고3 때는 약간 강의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스스로한테 공부가 별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할 때는 강의보다는 이렇게 그냥 인강 선생님들 교재를 사서 혼자 문제를 풀고 해설지 보고 공부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확통은 맨날 꾸준하게 문제를 푸는 게 생명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라서 확통을 풀 문제집이 제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더 이런 인강 선생님들 강의 교재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계속 문제를 돌리는 용도로 썼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엔제들입니다. 이 모든 엔제 교재들은 제가 기출 공부를 완벽하게 끝낸 후에 수능 전까지 실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풀려고 샀던 문제집들이고요. 전부 다 오르비북스나 시대인재북스에서 구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시대인재북스로 거의 다 옮겨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대인재북스 사이트 하나만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엔제들은 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다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푸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제가 풀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총 3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마약 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일격필살 엔제랑 포카칩 엔제는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이도 순으로 했을 땐 일격필살이 조금 더 포카칩보단 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을 때 대충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개념 내신 교재를 설명할 때보다 조금 엔제 부분에서 설명을 얕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했었지만 저 역시도 이걸 삼수 때 깨달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엔제 문제들을 모두 능가하는 존재가 바로 있죠. 바로 기출문제집입니다. 근데 사실 기출문제집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런 교재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집은 바로 마플 기출문제 총정리라는 교재입니다.
지인들한테 거의 마플 홍보대사 아니냐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이 교재를 좋아해요. 제가 많고 많은 기출문제집 중에서 하필이면 이 교재를 고르게 된 계기는 삼수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책을 봐야 되나 하고 고민하던 와중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올라온 글을 봤어요. 지방에서 계속 수학 강사를 하시다가 수능에 도전을 해서 수학을 만점을 받고 이제 한의대에 합격을 하신 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그분이 이 책을 그렇게 극찬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진짜 도움이 되나 하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사서 열심히 봤는데 저는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출 문제집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플만의 이제 고유한 특징이랄까요? 그런 것들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센 교재 이야기할 때 유형서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플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놔서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이제 확실하게 훈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엄청 오래된 기출문제도 수록을 해놓고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기출문제까지 수록이 돼 있어요. 사실 다 같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항수가 다른 기출문제집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해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수능 수학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의대 합격하신 분의 수기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과외 경험을 하면서 다른 분들을 시켰을 때도 다 결과가 다 괜찮았습니다. 마플만 제대로 해도요. 그럼 여기까지 수능 대비 교재 및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이 아직 덜 되어 있으면 개념 학습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때 인강 활용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개념이 조금 됐다. 그러면 이제 킬러를 제외한 기출문제집을 1회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삼시사 같은 조금 가벼운 문제집을 한번 끼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출문제집이라고 해도 다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바로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킬러 제외한 기출 1회독이 끝나면 그때 연계교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특이랑 수완을 다 합쳐서 아까 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러니까 수특 3주, 수완 3주 이 정도로 진도 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연계교재 다 보고 나면 킬러 포함한 기출문제집을 다시 보면 되는데 그때는 한 2, 3회독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가 완벽하게 된 건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공부가 완벽하게 다 끝이 났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수능 전까지 엔제 문제집을 돌리면 되고 그때 동시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돌리시면 더 좋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뭐 이렇다 평가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특징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풀었던 모의고사들을 쭉 이름을 일단 나열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전 모의고사는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넘쳐나고요. 모의고사 문제가 없어서 공부를 못할까봐 두려움에 떨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한 난이도와 함께 이제 제가 풀었던 모의고사들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수험 생활한 경력이 많다 보니까 풀었던 실전 모의고사 종류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중 대부분은 이제 삼수할 때 풀었던 거고 나머지는 재수 때 풀었던 모의고사들이에요. 현우진의 킬링 캠프 같은 경우엔 지금은 안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고3 때와 삼수 때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난이도는 킬러 문제는 좀 많이 어렵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요즘 워낙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한석원 모의고사인데 제 기억으로는 가장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수능과 유사했고 과하지 않은 모의고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강대 모의고사인데 이건 제가 이제 재수할 때 재수학원 다니면서 재수학원에서 쳤던 모의고사고 좋을 때는 참 좋은데 난이도가 미쳤을 땐 정말 좀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였어가지고 별로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옛날에는 대성학원 모의고사였는데 이제 메가스터디랑 같이 합쳐서 모의고사를 출제한다고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대인재 서바이벌. 이거는 요즘 워낙 핫한 모의고사인데 저도
많이 쳐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몇 개만 이제 어떻게 구해가지고 쳤었는데 그냥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6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엔제 때 언급했던 시대인재 북스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아까 엔제에서 일격필살 엔제, 포카칩 엔제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8번 이회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아주 어렵죠. 그 유명한 책인 한한수 쓰신 분이 만든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대성 2750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27문제를 50분 안에 풀자라는 취지로 만든 모의고사인데, 뭐 요즘 트렌드에는 좀 안 맞았지만 제가 당시에는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도 이렇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수능 수학이 이게 선택 과목도 생기고 뭔가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풀어봤던 실전 모의고사들이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입시가 끝난 지 이제 꽤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요즘 입시 상황도 잘 모르고 제가 풀었던 교재나 제가 풀었던 모의고사들이 아직도 괜찮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해드린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직접 정보를 찾아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골라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수험생활 동안 공부했던 수학교재 소개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자 자기에게 잘 맞는 책 잘 찾으셔서 각자 자신만의 계획 잘 세우시고 공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